유튜브, 인스타, 뉴스 어디를 봐도 AI, AI, AI.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뀐다.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직업이 사라진다. 무슨 말만 하면 죄다 인공지능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걸 10년도 더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 믿기십니까? 바로 테크 철학자 케빈 켈리. 그의 책 이네비터블, 이름 그대로 피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술은 멈출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탈 수 있느냐가 문제다. 자, 오늘은 이 책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도망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사람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케빈 켈리. 그가 누구인가? 기술이 문화,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미국 잡지 와이어드 매거진의 창립 편집장, 그리고 구글, 애플, 테슬라의 경영진들이 추천책으로 꼽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기술은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체다. 즉,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 스스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SF 같죠? 근데 이미 현실입니다. 이미 AI가 코드를 짜고 자기 자신을 학습하고 인간보다 빠르게 의사결정까지 하잖아요. 챗GPT의 창업자 샘 올트먼도 자신의 예상보다 챗GPT의 딥러닝이 빠르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케빈 켈리의 말은 이거예요. 기술은 이미 살아있다. 책의 핵심은 12개의 기술적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비커밍, 폭리파잉, 플로잉, 스크리닝, 억세싱, 쉐어링, 필터링, 리믹싱, 인터랙팅, 트래킹, 퀘스처닝, 비기닝. 너무 많죠? 사실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 지금 우리 시대와 직결된 7가지만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 비커밍. 완성은 없다. 모든 건 되는 중이다. 세상은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모든 건 계속 되는 중입니다. AI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완벽을 기다리는 순간 뒤처진다. 린 스타트업이 말하는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라 와도 일맥상통하죠. 요즘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여 해줄 수 있는 말이 책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폭리파잉. 모든 것에 인공지능을 붙인다. 모든 사물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심지어 전등까지 AI가 알아서 조종하고 외부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씩은 인공지능 비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케빈 켈리는 책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동료다. 그는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플로잉. 정체가 아닌 흐름의 시대. 우린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접속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고 비디오는 구매해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음악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은 구독, 데이터는 클라우드.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고여있는 자산이 아니라 흐르는 데이터에서 나온다. 네 번째, 스크리닝. 우리는 스크린 세상을 살아간다. 스마트폰, 모니터, TV, 냉장고 화면까지. 우린 하루 10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고 삽니다. 이제 더 이상 화면을 바보상자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인 거죠. 소통마저도 대면 대화나 전화가 아닌 채팅을 통해 하죠.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재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린 화면 속 인간이 되어간다. 책은 스크린의 확산과 재매개를 큰 조류로 봅니다. 다섯 번째, 쉐어링. 공유의 시대. 유튜브, 깃허브, 나무위키. 지식과 아이디어가 공짜로 흐르고 서로의 경험과 팁을 공유하고 협력이 곧 생산이 되는 시대.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죠. 소유보다 접근, 경쟁보다 협력. 이게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여섯 번째, 리믹싱. 제조합의 시대. 이제 창조는 무에서가 아닌 조합에서 나옵니다. AI 영상, 리믹스 음악, 밈 콘텐츠 전부 제조합의 결과물이에요. 이제 창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책은 중요한 문화작품은 가장 많이 리믹스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퀘스처닝. 정답보다 좋은 질문이 혁신의 씨앗. 답정너. 정답이 정해져 있고 쉬운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을 빨리 주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 인간의 무기입니다. 책에서는 좋은 질문은 즉시 답할 수 없다. 혁신의 씨앗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결국 인간은 기술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말한 불가피는 운명론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우산을 쓸 순 있죠. 지나간 버스를 탈 순 없지만 버스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타면 되죠. AI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순 없지만 그 안에서 항해하는 법,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너무 두루뭉술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앞서 이야기한 7가지 기술의 흐름을 현재 한국 비즈니스 현실에 딱 맞는 실전 가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텐 어떻게 써먹는 건데요? 이 질문에 딱 대답해 볼게요. 첫째, 리믹스, 제조 플러스 데이터 구독.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 제조업 강자들은 데이터 구독 모델로 비즈니스를 리믹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지보전 기술을 활용해 기계를 판매하는 대신 고장나지 않는 시간을 파는 모델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제품이 아니라 가동 시간을 서비스로 파는 거예요. 하드웨어 제조업이 구독 기반 비즈니스로 진화하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 리믹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AI 동료화. 인간과 AI의 합주가 KPI. 이제 AI는 도구가 아니라 팀원으로 보셔야 해요. 세일즈, 고객 응대, 품질 관리. 이미 AI 에이전트가 들어와 업무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죠. 하지만 KPI를 완전 자동화로 두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간과 AI의 합주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결국 성과는 AI의 정확도가 아니라 AI와 함께한 인간의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셋째, 질문력 훈련. 회의의 질을 바꾸는 3가지 질문. 케빈 켈리가 강조한 또 하나의 역량이 바로 퀘스처닝, 질문입니다. AI 시대엔 정답보다 질문이 경쟁력이 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지금 해야 하지? 실패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 3문장만 스스로 생각하고 회의 안건으로 던지면 팀의 사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결국 좋은 질문이 좋은 실행을 만듭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질문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브레인스토밍 경험 있으시죠? 넷째, 화면 최적화, 스크린 시대의 콘텐츠 전략. 요즘 영상 소비는 거의 세로형 쇼츠 기반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콘텐츠보다 포맷이에요. AI 시대의 정보는 가독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승부입니다. 쇼츠, 캡션, 속도 2배, 챕터 타임 스탬프. 이건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화면 최적화의 기술입니다. 화면에 맞게 생각을 짧게, 명확하게 잘라내는 게 실력이에요. 다섯째, 데이터 파이프라인화, 흐르게 만들어라. 케빈 켈리가 말한 플로우잉, 즉 흐름의 시대. 기업 입장에서 이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문서, 회의록, 콜로그, QA 로그. 이걸 그냥 저장만 하지 말고 흐르게 만들어야 해요. 결국 데이터는 멈추면 죽고 흐를 때만 살아있는 자산이 됩니다. 대시보드로 시각화하고 모든 팀이 한눈에 보게 하세요. 여섯째, 업그레이드 전제 설계, 비카밍의 원칙.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할 때 완성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처음부터 진화를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백로그에 OTA 업데이트나 모듈 교체 슬롯을 기본 항목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기술의 본질은 완성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항상 다음 버전을 상정하며 지속적 업데이트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일곱째, 인터랙팅, 고객과 함께 만드는 진화형 서비스. 과거엔 고객이 소비자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공동 제작자입니다. 고객이 피드백을 주고 버그를 발견하고 기능을 제안하는 모든 과정이 서비스 진화의 일부가 되죠. 제품을 출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출시 이후에도 함께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케빈 켈리가 말한 피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술을 두려워할래? 아니면 기술을 활용할래? AI 시대의 진짜 생존자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타는 사람이 아니라 타고 나서 방향을 잡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책이 2016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이런 걸 예측했어요. AI가 모든 산업의 보조 두뇌가 된다. 스트리밍이 소유를 대체한다. 클라우드가 인류의 기억이 된다. 인간은 연결된 존재로 진화한다. 마치 지금 시대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무려 1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노션 AI, 퍼플렉시티. 저인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이네비터블의 세상 안에 살고 있죠. 미래는 이미 도착했다. 다만 고르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케빈 켈리는 기술 예찬론자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도구 또한 기술이다. AI가 글을 쓴다면
AI가 쓴 글을 검증하는 AI를 만들고, AI가 가짜 뉴스를 만든다면 가짜 뉴스를 찾는 AI를 만들고,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 기술 싫어. 옛날 아날로그 감성으로 살래. 케빈 켈리는 그걸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기술은 멈출 수 없고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스마트폰을 버려도 세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있습니다. 견딜 수 있나요? 모든 소통이 끊기는데 결국 다시 스마트폰을 들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강이 흐르듯 우리를 통과한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강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형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AI가 다 하면 대체 인간은 뭐 해야 하나? 케빈 켈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계는 효율을 만들고 인간은 의미를 만든다. AI는 답을 찾지만 인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AI는 논리를 계산하지만 인간은 가치를 고민하죠. AI는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울어줄 수는 없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엔 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되어가는 존재, 즉 학습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AI가 대신 생각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빈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의 대상이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AI에게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기보다 AI를 활용한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AI를 적으로 두면 뒤처지지만 AI를 도구로 삼으면 진화합니다. 결국 이네비터블이 책에서 말하고자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위에서 나의 항로는 설계할 수 있다. AI, 자동화,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모든 건 거대한 흐름이에요. 거부할수록 늪에 빠지고 이해할수록 파도를 탈 수 있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결국 이네비터블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자동 추천, 이미 기술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술을 쫓는 게 아니라 기술이 나를 돕고 있다. 케빈 켈리는 말했습니다. 기술을 사랑하라. 그건 곧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 결국 이네비터블은 단순한 기술 예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AI와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존 가이드북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타세요.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기술 사용법입니다. 기술의 흐름 절대 피할 수 없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